오늘은 복스에딧의 기본 기능을 알아보고 간단한 모델링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복스에딧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줄게요. 이 홈페이지에서 만들기, 두 번째 복스에딧 다운로드를 클릭해 줍니다. 각 버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압축을 풀고 저장을 해줍니다. 저장한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주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모양을 만들고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모델러, 그리고 그 모델들의 애니메이션을 넣어줄 수 있는 애니메이터, 그리고 블록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블록, 그리고 더 샌드박스에서 어떤 샘플을 제공해주는 템플릿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이 복스에딧 프로그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모델러 기능을 같이 알아보고 에셋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모델러를 클릭을 해주시면 새로운 에셋 만들기, 파일 열기, 복스 불러오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새로운 에셋 만들기를 누르면 새로운 디자인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파일 열기를 하면 기존에 만들어 두었던 에셋을 불러올 수 있고요. 이제 복스 불러오기는 복스에딧이 아닌 이 복스에딧에 호환되는 매지카 복셀 같은 다른 프로그램을 써서 만든 그 에셋들을 불러올 때 이 메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에셋 만들기를 먼저 클릭해 줍니다. 모델 위치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름을 편하신 대로 정해주세요. 저는 테스트 샘플이라고 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사방이 이렇게 모는 종이 같은 이런 모양이 나오고 위에 32, 32, 32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모양이 안 나온다면 이런데 이 선택이 해제되어 있지는 않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보통은 이렇게 다 켜진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32 이 숫자는 무슨 의미냐면 이 각자 X, Y, Z축으로 32만큼의 공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숫자 32는 1m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사람의 허리 정도 오는 높이입니다. 예를 들어 이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만들 때 이거의 2배 정도 되게 만들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간단하게 여기 화면 조작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로 올려주면 이렇게 확대가 되고 밑으로 내려주면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 중간에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 줄 수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한 채로 이렇게 그대로 왔다 갔다 하면 회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흰색 화살표가 있는 부분이 앞쪽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화면이 돌아가 버렸는데 다시 원위치로 돌리고 싶을 때는 여기 있는 이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옵니다. 이 옆에 있는 메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쪽을 보시면 모드와 도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모드와 도구는 각각 하나씩 선택해서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모드에서 생성 모드를 선택을 하시고 도구에서 연필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위에서는 맨 왼쪽 이거를 선택해 줍니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모델링을 했을 때 이 모서리 경계를 다 표시해 줘서 보통은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많이 하고 이 마지막 버튼을 눌러서 전체적인 모양을 파악을 해줍니다. 이 가운데 것들도 한 번씩 눌러보시면 되는데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맨 왼쪽으로 선택을 하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드는 생성 모드, 도구는 연필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나씩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연필 도구는 하나씩 세밀하게 생성을 할 때, 모델링을 할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연속해서 쭉 그릴 수도 있고요. 대신 박스 형태나 그런 거는 안 되고 직선 형태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뭐 한두 개 그릴 때 쓰긴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도구는 잘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밑에 라인 툴을 한번 눌러보시면 모드는 생성 모드, 도구는 라인 툴, 이것도 이렇게 하나씩 생성이 다 가능한데 연이어서도 되고요. 대신 이 라인 툴은 대각선으로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편하죠? 이 벽면에 붙이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공간을 나와서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성 모드에서 이 도구를, 드래그 도구를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이거는 드래그 한 부분에 전체적으로 이 복셀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양을 이렇게 만들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지금 너무 여기 꽉 차게 이 복셀이 생성이 됐으니까 조금 되돌려 볼게요. 컨트롤 Z를 누르면 이 전 단계로 돌아갑니다. 다시 생성 모드에서 이 도구를, 박스 도구를 선택을 하면 박스도 물론 이렇게 하나씩 복셀을 만들어 갈 수 있지만 이렇게 한 번에 박스 형태로 블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훨씬 편하죠? 그래서 이 메뉴가 하나씩도 할 수 있고 연이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연필 도구를 쓰지 않더라도 이 도구 하나만으로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대각선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할 때는 이 라인 툴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클릭을 한 상태로 이렇게 끌어주면 원하는 라인으로. 자, 그리고 이 밑에는 페이스 도구인데 페이스 도구는 이렇게 한 면,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 색상의 이 면을 한 번에 생성할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 번에 두 개가 됐죠? 셋, 넷, 이렇게 클릭만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엄청 편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누르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이렇게 긴 블럭 같은 거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채우기 도구는 이 생성 모드랑은 보통 같이 쓰지는 않지만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채워집니다. 별로 쓸 일은 없겠죠? 컨트롤 Z해서 다시 되돌아가 줄게요. 자, 그 다음은 위쪽에 모드 선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모드에서 이 첫 번째 이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 도구를 다시 연필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선택이 되거나 이어져 있는 이 직선 블록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죠? 이 화살표는 각각 이제 X방향, Y방향, Z방향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 이거를 움직여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이 한쪽 면에 다 붙여서 작업을 했는데 이 가운데부터 작업이 안 되거든요. 공중에서 블럭을 생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벽에 붙여서 만든 다음에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그럴 때 이 도구를 쓰면 됩니다. 이 모드를 선택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끌어서 가운데다 놓으면 가운데 중간에 이렇게 블럭이 왔죠? 이 상태에서 바깥 아무 데나 클릭을 해주면 해지가 되고요. 하나 더 가지고 와 볼게요. 이 박스 도구에서 이만큼만 선택해서 가지고 나오고 싶다 하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새로운 모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요. 화살표 모드를 선택을 하고 밑에 라인 툴을 또 선택을 해보시면 대각선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선택을 해서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왼쪽, 위쪽 다 가능하죠? 대신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회전은 안 돼요. 위아래 이동만 됩니다. 회전은 애니메이터 기능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라인 툴은 또 이렇게 딴 데를 눌렀을 때 해즈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연필이나 다른 툴을 누르고 또 바깥쪽을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해즈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밑에 이 드래그 툴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거는 어떨 때 편하냐면 이걸 전체적으로 선택을 할 때나 이렇게 쏙 하면 전체 다 드래그해서 선택이 됐죠? 전체적으로 뭐 이동을 시켜줄 때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드래그,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밑에 이 블럭 모양을 선택을 하시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속해서 블럭 모양으로 된 이 부분들을 선택하고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요. 이 블럭도 또 해지가 안 되면 다른 도구들을 한번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바깥쪽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페이스 도구를 선택을 하시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한번 클릭하면 이 붙어있는 같은 색상에 연속해서 붙어있는 이 블럭들이 다 선택이 되고 이것만 따로 떼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 있겠죠. 이 모드에서 페인트 툴은 사용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드에서 페인트 모드로 가볼게요. 그리고 도구에서 연필 선택을 해주시고 옆에 팔레트가 있는데 원하는 색상을 클릭해서 이 블럭에 색을 칠해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노란색을 선택을 했죠? 여기 팔레트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나는 여기에 마음에 드는 색이 없다 하시면 여기 밑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지금 여기 선택되어 있는 색상이 그대로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나는 이 색상을 바꾸고 싶다 하시면 요거를 이렇게 이동을 해서 원하는 색상을 맞춰주시면 되시고 이거를 위로 올려서 다른 색깔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서 색상을 불러올 때 이 부분의 코드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시면 그 색상이 불러와집니다. 자, 그러면 초록색을 선택한 상태로 색을 한번 칠해 볼게요. 이쪽 부분에 연필이니까 지금 이렇게 연이어서 직선인 부분이나 이렇게 하나씩 색을 칠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밑에 부분을 누르면 이건 이제 대각선으로 하기 좋은 거니까 또 색을 바꿔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색을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거를 클릭한 채로 이렇게 끌고 다니시면 원하는 모양이 생길 때 딱 마우스 클릭한 거를 딱 빼주시면 이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이제 드래그 툴 선택을 하시고 색상을 뭐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느 때 좋냐면 전체적으로 색을 바꿀 때나 이렇게요. 뭐 이쪽 부분을 다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 했을 때 이렇게 드래그해서 쉽게 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색을 칠할 때도 저는 이 박스 도구를 가장 많이 쓰는데 박스 도구를 선택을 하고 또 추가해서 색을 바꿔볼게요. 박스 형태로 또는 하나씩도 다 선택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나머지 부분을 채워줄게요. 그리고 이 밑에를 누르고 색을 또 바꾼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같은 색상에 연이어서 있는 블럭들을 한 번에 변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여기를 한번 딱 눌러주면 전체가 색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옆에 칠하지 않은 부분도 한 번에 색을 바꿔볼게요. 핑크로 하고 딱 클릭을 하면
굉장히 쉽고 편하게 한 번에 색상 변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 편해요. 이렇게 여기가 모서리끼리 닿은 거는 연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에 색이 바뀌지 않고 이렇게 따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록달록해졌죠? 아, 그리고 이 채우기 툴 이거를 눌러주시면 이 같이 연이어서 있는 이 형태의 같은 색상을 한 번에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 이 파란 블록 빼고는 다 같은 색상으로 변했죠? 그리고 이 핑크를 다시 여기 파란색에 해볼게요. 클릭. 이거는 연이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씩만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한번 색을 칠해볼게요. 이거는 지금 다 대각선 없이 이렇게 다 똑같이 연이어서 있잖아요. 아마 한 번에 변할 거예요. 클릭하면 한 번에 전체가 변했죠? 자, 이거는 대각선이기 때문에 면이 이렇게 연이어서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모드에서 이 마지막 지우개 모드를 선택을 하시고 도구를 연필로 선택을 해볼게요. 지우개는 말 그대로 이거를 이 블럭을 삭제를 해주는 툴인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있는 이거를 클릭을 딱 하시면 없어졌죠? 난 가운데 구멍을 뚫고 싶다 하시면 클릭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연필 툴이니까 직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블럭들을 연이어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씩도 되고요.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밑에 라인 툴은 라인을 눌러서 나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는 거를 한 번에 삭제하고 싶다. 그럼 대각선으로 이렇게 눌러서 클릭하면 대각선으로 선택해서 삭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드래그 눌러주면, 아, 지금 이거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나는 한 번에 지우고 싶다. 이렇게 딱 드래그를 해주면 전체 다 삭제가 됩니다. 다시 컨트롤 Z해서 되돌려 놓을게요. 그리고 밑에 가장 많이 쓰는 박스 도구를 눌러서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삭제를 해주면 빠르게 모델링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을 눌러서 지금 연속된 면을 이 박스 도구로 했을 때는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 페이스 도구를 누르면 한 번에 톡톡톡 이렇게 없어집니다. 편하죠? 이쪽에서도 한 번에 삭제를 할 수 있고요. 같은 색상이 연이어서 된 면이니까 딱 하면 한 번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 스포이드 모양을 한번 설명을 할게요. 스포이드 이거를 누르고 여기 마음에 드는 색상을 딱 클릭을 해주시면 이 색깔이 옆에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나는 이 색상을 여기를 바꿔줘야겠다 하시면 파란색이 선택된 상태에서 페인트 모드로 가셔서 이 핑크 부분에 딱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쪽에 있는 색을 쉽게 여기에 옮겨올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쓰는 기능은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한 방패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건 지워줄게요. 자, 우리가 항상 프로그램은 갑자기 꺼지거나 뭐 데이터가 날아가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는 습관을 길러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이거를 누르거나 아니면 컨트롤 S 누르면 단축키죠. 저장이 됩니다. 자, 이제 방패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그냥 아무 색상이나 선택을 하시고, 이 흰색 화살표가 있는 부분이 앞쪽이라고 했죠? 이제 이 블럭 생성 모드를 선택하고 박스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성 모드와 박스 도구를 선택을 하고 방패를 그릴 건데, 방패를 이 상태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 나가도 되지만, 보통 방패는 양쪽이 똑같잖아요.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같은 모양이니까 그럴 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위에 보시면 X 미러라고 있어요. 이거는 X축을 기준으로 양옆을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가운데 어떤 투명한 창 같은 게 생겼죠? 이걸 기준으로 양옆을 똑같이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쪽만 그렸는데 여기도 같이 지금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자주 쓰고 편하게 쓰는 그런 모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 Y 미러 이걸 눌러주시면 위아래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 Y 미러만 선택을 하고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위아래가 이렇게 똑같이 그려집니다. 간격이랑 모양이랑 다 똑같이 됐죠? 그리고 세 번째 Z축, Z 미러를 선택을 하고 하시면 이 양옆으로, 그러니까 X축, 이거는 지금 Z축 기준이죠? Z축 기준으로 이렇게 모양이 생깁니다. XY, 먼저 XY를 하시면 이건 이제 꽃 같은 걸 그린다거나 그랬다 엄청 편하겠죠? 이렇게 한 면만 그려도 네 면이 다 똑같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눌러주면 이제 두 개가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요. 양옆이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방패를 만들어 볼게요. 모드에서 생성 모드 선택하고 도구의 박스 도구 X축 미러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방패는 뭐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먼저 테두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고 아까 여기 라인 툴 있죠? 이걸로 이렇게 대각선도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해볼까요? 다시 박스 툴로 와서 이런 식으로 방패 이제 윤곽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도 조금 모양을 잡아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저는 해줬고, 그리고 이제 구분을 해주기 위해 이거는 이제 제가 다 같은 색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만 그렸습니다. 그리고 안쪽은 뭐 색은 나중에 바꿀 수 있으니까 편하게 아무거나 먼저 선택을 할게요. 지금 사실 요 밑에 블럭이 이렇게 한 겹이 있으면 요 툴을 누르면 이렇게 쉽게 채울 수가 있는데 지금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에서 클릭하면 이 면 전체가 다 똑같은 색깔로 채워지죠? 자, 이렇게 연속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한 번에 채울 수가 있고, 이거 그냥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편하게는 박스 툴로 그냥 하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어느 정도 방패 모양이 됐죠? 그리고 뭐 이 양옆을 조금 색을 다르게 해줘도 예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작업 방식이 다른 건데 저는 먼저 대략적으로 구분만 해주고 색을 나중에 바꾸는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어떤 생각한 색이 있다고 하시면 색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뭐 모델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대략적인 색은 해놓으시고 나중에 조금씩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양 부분은 조금 더 이 평면보다는 앞으로 튀어나오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생성 모드를 선택하고 박스 도구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면 양옆으로 뭔가 좀 더 볼륨이 생겼죠? 그리고 이 밑에도 이렇게 괜히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방패니까 뭐 십자가 같은 거 한번 넣어볼게요. 짠, 이렇게 십자가도 조금 튀어나오게 만들어 봤습니다. 좀 더 방패 같죠? 자, 이제 색을 칠해 볼 건데요. 뭐 방패도 약간 이렇게 회색으로 해서 페인트 모드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칠하면
양쪽이 다 한 번에 칠해지죠? 자, 색을 이렇게 바꿔주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밝은 회색 부분은 어차피 다 똑같은 색으로 칠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스포이드를 클릭을 하고 이 밝은 회색 중 한 부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움직여서 색을 이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편하죠? 대신 이 색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요것도 이제 같이 바뀝니다. 이렇게요. 여기는 대략 이 정도 회색으로 해놓겠습니다. 여기는 다시 빨간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안쪽은 약간 나무 느낌이 나게 갈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갈색을 고른 다음에 지금 연속된 면이니까 요 밑에 이 페이스 도구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편하게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스포이드로 클릭을 한 다음에 이 색상 자체, 이 팔레트 자체의 색상을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이쯤으로 내려서 이거를 이렇게 갈색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로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갈색을 그대로 추가한 다음에 이거를 조금 위로 올려서 조금 밝은 갈색을 다시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페인트 툴, 페인트 모드로 박스 도구를 선택을 해서 뭐 이렇게 가운데를 조금 더 밝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튀어나온 부분은 노란색으로 한번 색을 칠해보겠습니다. 노란색을 선택을 해서 밑에 거 부분 한 번을 바꿔주는 이 페이스 도구 누르고 클릭하면 양옆이 다 똑같이 노란색으로 바뀌었고요. 이렇게 하나씩 눌러서 이렇게 색을 칠해봐도 되지만 조금 번거롭잖아요. 또 스포이드를 누른 다음에 끌고 다니면서 어떤 색이 어울리는지 이렇게 비교해 볼 수도 있겠죠? 약간 너무 어두운 것 같으니까 조금 밝은 색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끝낼 건데 전부 다 네모칸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 모서리 숨김 요거를 딱 선택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것도 해지해 볼게요.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게 이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에셋이 요것만 있다고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빈 공간까지 전부 다 이 에셋의 크기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줄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이 볼륨 자르기 이걸 눌러서 딱 내가 만든 요 에셋 크기만큼 줄여주시면 돼요. 자, 오늘의 모델링 실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